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진구 후에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배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항상 중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06조 건강정책과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 보조금, 보전 수입 등으로 예산 현액은 40억 7,765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40억 8,36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억 8,302만 원입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 수입 2억 1,748만 원, 국시비 보조금 34억 5,028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4억 1,52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08조 건강증진과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 보조금, 보전 수입 등으로 예산 현액은 77억 1,121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77억 16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7억 165만 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 수입 956만 원, 국시비 보조금 74억 2,09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2억 7,118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1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98억 7,300만 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95억 2,89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31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6,087만 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으로 보조금 반납 내역과 집행 잔액이 많아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만 제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나머지는 서령으로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의 보조금 반납 내역으로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3,439만 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49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4,847만 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9,413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 지원 124만 원입니다. 다음 구비 사업의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방역 소독 사업 994만 원, 영상의학실 운영 120만 원,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203만 원, 접종실 운영 221만 원,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지원 702만 원, 보건소 기준 인건비 6,757만 원, 건강 정책과 기준 인건비 1,384만 원, 결핵 관리 사업 기준 인건비 304만 원, 행정 사무 경비 1,41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28쪽까지 건강증진과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95억 3,815만 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89억 1,9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억 5,94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93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의 보조금 반납 내역으로는 건강증진 관리 사업 193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18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313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324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93만 원, 난청 조기 진단 58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16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1,085만 원, 냉동난자 보조 생식줄 지원 3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6,956만 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107만 원, 정신재활시설 확충사업 3억 9,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비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내역으로는 정신보건사업 255만 원, 재활보건사업 200만 원, 건강증진과 기준인건비 2,293만 원, 행정사무관비 26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저희 보건소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 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부서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은 13.2% 감소하였고 세출은 10.74%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집행 잔액 대비 2억 6,536만 원이 감소한 2억 2,018만 원으로 대부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조정으로 세밀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19쪽 설명자료 9쪽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도 예산 대비 집행 잔액이 994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고 이거를 줄일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매번 똑같은 말씀 주시는데요. 이제 보건소 방역에서 이제 위탁 이제 입찰을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차입금이 남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전용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좀 많아서 이번에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 방역 기간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일수를 좀 조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요거는 불가피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요 정도는 금액이 네. 불용액이 남는다는 네, 뜻인 거네요. 예. 작년에는 2천 얼마가 남았던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에 그래서- 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네, 같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좀 감염병 예방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방역 소독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방역 소독과 위생 해충 집중 활동 시기에 민간대행 용역 방역 소독이 적시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민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임하겠습니다. 네. 상임위 결산서 326쪽 설명자료 18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이 37%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산의 60%가 넘는 3,241만 5천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복지 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유아 검진 대상자 중에서 발달 정밀 검사 신청자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 신청을 받아서 요 검사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아시다시피 구 자체에 이제 영유아 그 인구라든가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점차 이 숫자 모수 자체도 적고요. 또 신청자도 좀 적어서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검사비 지원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신청자가 여기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미발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저희가 24년도에는 13명 정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24년도에는 했고요. 13명이요. 네. 근데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정말 이렇게 발달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멘트를 박는 아이들이 유아가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단순한 그냥 이 발달이 의심됩니다. 요거는 안 되고요. 심화 평가 권고 사항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괄적인 영유아 발달 건강 검진 그냥 해서
좀 그 단계보다는 정밀하게 심화 권고해야지 되고요. 그러면 이 13명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그거는 이제 아마 그 개인적으로 저희들의- 신청하신 네, 건가요? 네. 저희들 뭐 어차피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셨고 13명 중에서 정상으로 2명 정도가 나오셨고요. 나머지 이제 11분에 대해서는 언어 인지가 이제 한 10분 정도 되셨고요. 지적 자폐성이 1분 정도 해서 13분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해마다 이런 좀 발달 정밀 검사를 요하는 아이들이 많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 단순 수요에 대한 그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 2023년하고 22년은 그러면 집행률은 어땠나요? 그러면 22년도에는 11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23년도에는 6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밀 검사 신청 유도에 대한 행정적인 좀 조치나 홍보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기간이 영유아 검진에서 3 내지 이제 8차까지 이제 검진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 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1년 이내에 만약에 정밀 검사를 받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저희들이 좀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관내 소아과가 저희들이 좀 적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타겟을 좀 맞춰서 그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좀 검진을 좀 받고 혹시라도 뭐 이상 그 권고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철저하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이행률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달 정밀 검사 신청자가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13명 이상이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나 좀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자체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조기에 발달하라는 취지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장애도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절반 이상 반납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행정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미흡하지 않았나 소극적이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연계 체계를 조금 더 구축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임위 결산서 326쪽, 설명자료 34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4년 처음 도입된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20에서 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입력 검사의 비용을 지원하는 매우 선제적이고 예방 중심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4년에는 약 3천만 원의 예산 중에 2,912만 원의 집행률을 97.1%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신규 사업임에도 정책의 타당성과 수요에 입증을 한 지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7,6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현재도 혹시 많이 집행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작년 처음 시행해서 한 300여 명 정도가 이제 검사를 받으셨고요. 네. 네, 요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대폭 예산을 더 증액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그 물어보고 저희들이 좀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네네. 열심히 홍보해서 네, 부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 반면에 작년에 추진을 했던 냉동난자 지원 사업은 전액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좀 이거는 좀 단순한 수요 부족도 있겠지만 또 홍보나 접근성의 부족
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 그래서 좀 또 행정적인 그런 뭐 한계 때문이라도 뭐 있겠지만 좀 향후 좀 유사 사업 설계 시에 좀 홍보 전략이라든지 접근 경로 또 대상자의 나 이런 실행 전략을 보다 좀 정교하게 설교해 주셔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결산서 326쪽 설명자료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는 2024년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우수 지자체 그 장려 등급으로 선정되어 500만 원을 수상하기도 했죠. 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이 100%로 보이는데 서비스를 이용한 구민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저희들이 서비스 이용한 인원은 네. 저희들이 그 신청자는 한 200여 명 정도, 아니 신청 현황이 200여 명 정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네네네. 200분이 다 서비스를 받았나요? 근데 요게 이제 100% 소지는 했지만요. 네. 사실은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예탁을 한 거는 100%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마 그 예탁 이후에 혹시 만약에 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할 때 다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집행률이 100%지만 네네네. 이용한 서비스의 네, 예, 그 예. 인원은 정확하지 네. 않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응. 조금 100%가 아닐 수도 아닐 있다. 수도 예, 있다고요? 예. 그거는 이제 사후 정산이 조금 예.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 때 2024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집행액이 2,600만 원 네, 정도. 그때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불과 2달 만에 2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4년도에는 저희가 장려산 등급을 받았지만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25% 정도 집행을 해서 그 단기간에 한 하반기에서 8월에서 한 12월 그 정도까지 집행을 한 거로 예상이 되어서요. 네. 요 예산액 전체를 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탁을 한 거는 것은, 전액 네. 예탁을 했고요. 예산서상엔 그런데 실제 한 거는 저희가 한 25% 정도 네. 해서 실제 집행은 25% 그 정도 하는 거 6천만 원 조금 좀 넘게 네, 지원을 그러면- 해드린 걸로. 네. 정보원에 예탁한 거가 100%라는 건가요? 네, 예, 예탁을 100%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는 좀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저희가 이제 단기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8월에서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근데 아마 2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또 이번에 무한 그 공항 그 피해자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산불 재해를 당하신 이재민들 뭐 이런 혹시라도 그런 사회적 재난 때문에 상담 심리가 필요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요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폭이 좀 넓어져서 아마 조금 더 서비스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때 행정 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이 홍보의 다양화가 좀 미흡했다고 했고 했는데 그 이후에 좀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관련 기관인 뭐 동해에 있는 복지 담당 직원들을 이제 초청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 사업을 좀 설명하고 또 혹시 그 주민센터에 찾아오시거나 관련되신 기관 회의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십사 저희들이 했었고 또 저 유관기관 이제 뭐 지역 내에 있는 상담이나 정신의료기관이나 뭐 기타 네. 관련 그런 사업소에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 사업들을 좀 설명하고 잘 서비스를 좀 권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는 정신 건강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어떤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대 보편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중구도 이제 이에 발맞춰서 대상자 발굴 시스템이라든지 홍보 채널을 다변화해서 더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결산서 327조 설명 자료 40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보건 사업 예산으로 650만 원을 편성했죠. 네, 그래서 200만 원 집행 잔액으로 잔액이 200만 원이 남았어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재활보건실 운동 장비 수선 유지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해서 네, 전액 불용을 시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운동 장비 그 재활 증진센터에 재활 그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조금 노후되거나 한 장비들을 2024년 초반에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했었고요. 신규 구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장비 수선이 저희들이 특별히 뭐 고장이 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수선비가 이제 미발생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난 후에 조금 소액이 남은 거 합쳐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200만 원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동 장비가 전에 신규로 다 교체를 했나요? 저희가 이제 좌식 자전거 운동기를 한 대 구입을 했었고요. 네. 그 구입하고 나서 이제 잔액이 나고 운동 기구가 전체 몇 개나 되나요? 저희들이 한 30여 개 정도 다양하게 20에서 당시에 한 24개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 매칭 예산이 거의 90% 이상 네,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좀 예산 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불용액이 좀 남지 않도록 추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자료 3쪽을 보겠습니다. 그 기타 과태료 세부 항목을 보면 금연 구역 흡연 위반 항목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만 나왔는데요. 위반 건수나 또 주로 어디서 단속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연 국민건강증진법과 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또 지정된 곳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금연 지도 감독 관련들이 가셔서 이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확실히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제가 뭐 건수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통시장을 다니다 보면 상인들이나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흡연을 하시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의 그 조례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그 조례를 혹시
청주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조례로 해서 전통시장을 전통시장을 조례 개정하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구도 그럴 계획이 없으신지. 주로 이제 공중 이용 시설 전면 이제 저희들이 그걸 얘기를 하고요. 혹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담당과에서 면밀하게 상황을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간접해는 뭐 당연히 건강도 그렇죠. 문제긴 하지만 전통시장에 많이 오고 가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으로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본 위원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 설명자료 9쪽 좀 봐주세요. 지역사회 통합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중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신체 활동이라든가 영양, 비만, 심뇌 혈관 질환 예방, 그다음에 절주, 구강,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임산부 건강 관리, 재활 금연, 방문 건강 관리, 치매 관리 등 이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비슷한 목적의 사업이 복지정책과 등 다른 부서에서도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지역 사회통합 돌봄 사업, 온마을 돌봄 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건강 관리, 영양, 운동 지도 등은 사업과 내용이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건소에서는 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하고 일단 예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건강 관리하고 또 만약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어르신 같은 경우는 AI IoT 사업이라든가 또 질병 전이면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약간 구성원 또 세대별 또 연령별 이런 질병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은 좀 방향을 시각을 좀 하고요. 일단 다른 부서 있는 분들하고 그 부분은 좀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부서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서 간 사례관리 정보 공유, 공동 운영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보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요? 그런 부분은. 네, 저희들이 온마을 뭐 통합 그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직역별로 그 회의를 통해서 의료면 의료, 뭐 돌봄 돌면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영역을 나누어서 함께 통합을 한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서 저희들이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회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찾아가는 한의 진료 사업도 복지정책과에서 설명은 하지만 실제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건강 증진 사업을 부정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기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동단위 공무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중복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춰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리하는 회의를 진행하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